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달한 주말의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형님하고 누님, 제 동생분들도 있을 거고 즐거운 토요일 잘 계시죠? 오늘 날씨도 좀 약간 꾸리꾸리하고 형님 누님들하고 뭐 진솔하게 뭔가 얘기는 하고 싶은데, 일단 뭐 삼성전자 여러분, 월요일 날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듭니까? 제가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제목이 어떻게 보면 어찌하면 좋으리, 삼성전자가 뭐 중대한 선택 기로에 섰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게, 저는 사실상 뭐 정치적인 그런 얘기는 솔직히 배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정치적인 뭐 이념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건 좀 솔직히 제가 마음에 안 들고, 사실상 외교적인 문제죠. 국제 외교, 분쟁, 그리고 패권 다툼. 참 이 코스피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나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뭐 각 나라의 패권이겠죠.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즘입니다. 제가 그 얘기도 바로 뒤에 할 텐데, 각국의 내셔널리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국수주의,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제적으로는 각 나라의 결국에는 이익입니다.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죠. 그 중에서도 역사상 미국의 패권, 미국을 어느 정도 건드는 나라는 어떻게 보면 패가 망신한 나라들이 많죠.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하고, 그리고 국제적인 외교적인 이 문제를 아마 정치적으로라도 외교, 국제 외교적으로라도 잘 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뭐 삼성전자가 펀다멘탈이 괜찮고 잘 나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 여러분도 장기 투자, 저도 장기 투자, 뭔가 잘 하고 있는데 외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뭔가 또 삐걱거리면 장기 투자하는데 뭔가 모르게 또 의심이 되죠. 당장 빼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 얘기도 여러분하고 같이 바로 앞에서 뭐 차 한잔 하면서 여러분 편하게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도체 패권이죠. 미국 애들이 이 IT 애들이 한번 뭉치면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역사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뭐 인텔이 그 대표적인 거죠. 저번 주 인텔에 대한 뭐 화두가 상당했는데, 일단 그 여러분,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 인텔입니다. 이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자기의 몸을 던졌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될지 그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일단 22조 어마한 돈을 미국에 그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데 쓰겠답니다. 쓰라 하죠. 일단 인텔은 반도체 시장에 큰 손인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뭐 반도체 관련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IBM, 뭐 얘네들도 미래에는 삼성전자와 손을 잡겠지만, 일단 얘들이 자국의 인텔과 손을 잡는다는 게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IBM하고 공동 개발하기로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산업의 핵심 부품인 이 반도체 생산이죠. 더 이상 뭐 삼성전자나 TSMC, UMC, 아시아에 편중돼 있는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겠죠. 이러한 해외 기업에 맡겨서는 안 된다. 그러한 위기감. 그건 곧 차량용 반도체 풍기 때문에 뭐 시발이 된 것 같은데, 물론 코로나가 더 촉발을 시켰죠. 이 미국 테크 기업 한마디로 자기네들이 결집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자, 국가 안보. 이 반도체는 국가 안보와 상당히 관련이 있는데, 이 핵심 부품 산업 육성에 나선 그 조 바이든 형님, 이 미국 행정부도 인텔을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그 유럽이 무려 180조 규모 반도체 자립 계획을 뭐 내놓은 데 이어서 그 미국까지 반도체 전쟁에 가세를 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상당히 거센 도전을 맞게 될 건데, 일단 여러분, 삼성전자나 TSMC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 메모리 부동의 1위 삼성전자,
지금 TSM 따라잡기 위한 이 파운드리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만 TSMC는 또 부동의 파운드리 1위입니다. 역시나 이 초격차 확실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외교적인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기업의 수주를 넣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나 일단은 기술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외교적인 미국 그리고 중국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없죠. 미국, 중국 이 둘 사이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우리나라가 좀 힘이 엄청 강해서 좀 다른 나라들이 눈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 개발을 잘하고 기업이 하나하나 강인한 기업으로 성장한다면 물론 대한민국도 커 나가겠지만 일단 현실은 솔직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일단 TSMC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들 기술력은 짱이죠. 삼성전자도 뭐 따라 붙겠지만 TSMC 역시나 작년부터 이어오고 올해 1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상당합니다. 올해 내내 이 모멘텀을 유지할 거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다우존스에 따르면 시티그룹이 TSMC가 올해 내내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한답니다. 물론 기술력이 받쳐주고 수주는 내년 어떻게 보면 내후년까지 캡바가 가득 차 있죠. TSMC가 1, 2월의 매출이 이미 1분기 매출 이 가이던스의 65%까지 차지했다면 말 다인 거죠. 3월 월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아마 찍을 수 있다. 시티그룹이 내다봤습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초격차 기술, 초미세 공정이죠.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TSMC는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삼성전자가 이 초격차 기술로서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일단 삼성전자는 또 어떻습니까? 메모리 부동의 1위입니다. 이 초격차 기술로서 계속해서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죠. 물론 얼마 전에 그 1초의 영화 2편 물론 그 HKMG 이 공정을 세계 첫 적용해서 고용량 고성능 DDR5를 개발했다. 제가 이 영상까지 여러분한테 올려드렸어요. 자, 삼성전자 D램 그냥 있는 게 아니죠. 하물며 얼마 전에 또 2월 달이었죠. 세계 최초로 메모리에 이 AI 엔진까지 탑재한 세계 최초 메모리 반도체 인공지능 프로세서, 즉 HBM, PIM이라 하죠. 프로세싱 메모리 이것까지 개발했다. 저는 상당히 덩실덩실 춤이 다 나왔습니다. 확실한 1위를 굳히기 위한 이러한 초격차 기술 계속 우리들한테 시그널을 보이고 있죠. 이 정도로 메모리 부동의 1위 TSMC, 파운드리 1위, 아시아 중에서도 뭐 대만과 우리 한국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반도체 풍기로 인해서 각 나라들의 패권 여기에 휘말리고 있죠. 물론 삼성전자가 주가가 뭐 원료부터 또 반등을 하고 물론 계속 영원히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외부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긴장을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건데 일단 블룸버그에서 하나를 던졌죠. 미국하고 중국 이 둘 중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지만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할 운명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사실상 삼성전자는 미국, 중국 이 두 나라의 이 반도체 의존이 상당합니다. 물론 수출량만 따지면 그리고 전체 대한민국의 수출량 전체로 다 따져도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의존을 하고 있죠. 물론 대만 역시도 TSMC가 대만의 삼성전자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GDP 수출량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상 TSMC 날아가고 삼성전자 날아간다면 그 나라 위태위태하죠. 자, 블룸버그 통신 26일 날 미국과 중국 간에 그 놓인 한국 반도체 산업 이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 일단 그 한국이 그동안 안보는 미국에 어떻게 보면 의존을 많이 했죠. 그리고 교육은 중국에 의존도 많이 하고 어느 한쪽 편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어디에 몰빵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눈치를 많이 보는 거죠. 이 정치적으로도
정치 외교적인 문제도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히 지혜롭게 잘 풀어야 나겠지만 일단 정치 외교적인 그거와 삼성전자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 이것도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미중 정보기술 대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둘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편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럴 운명에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단 반도체 정치 의제로까지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됐죠. 지금 세계 각국이 앞다퉈 반도체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좀 더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 삼성전자는 미국과 중국 얘네들 둘만 싸우면 되지만 그 가운데에 놓여 있는 삼성전자 물론 SK도 있습니다. 상당히 이 두 나라를 어떻게 보면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 얘네들 둘이서 피 터지게 싸우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애들 때문에 새우등 터진 우리나라 반도체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메모리 지킬 건 지키고 확실한 초격차 이러한 시그널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대만의 TSMC도 마찬가지죠. 물론은 기술력이 결국에는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 그러한 얘기인데 일단 삼성전자 대체 불가능한 이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일단 외교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해서 누구 편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늘릴 수 있는 이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겠죠. 실제 그 미국과 중국 이 반도체 산업을 두고 패권 싸움 피 터지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하고 SK 글로벌 강자들도 어느 정도 자기네들 품으로 안으려고 하죠. 물론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나 대만의 TSMC 이러한 거대 기업을 확실한 기업을 자기 나라에 데리고 온다는 자체도 이 반도체 패권 싸움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이든 형님이죠. 조 바이든. 이분이 상당히 트럼프 형님하고 어느 정도 사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정치적인 그게 좀 다른 부분이지 일단 바이든 대통령 반중 정책 일환으로 지난달 반도체 공급망 검토 진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국 내 반도체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 370억 달러입니다. 미국이 자기네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약 우리 돈으로 41조 8천억 정도 투입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죠. 그리고 대규모 부양 정책까지 지금 돈을 찍어내고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반도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물론 짱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국도 진행된 그 지난 그 양회에서 중국 내 생산 비율 무려 70%까지 끌어올리려고 기술 자립 하겠다 선언을 했죠. 그 전부터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중국이 올해 연구개발 R&D의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 일단 국내 기업들은 상당히 삼성전자나 SK 난처해졌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주요 교역 국가로 그 누구보다 상당한 영향을 발휘하는데 일단 어디를 선택할지도 상당히 어렵고 일단 블룸버그 여기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그 미중 갈등에서 벗어나서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력 이 하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 정부 관계자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그 경제 동맹을 꾸리면서 한국 매체가 한국의 참여를 어느 정도 밀어붙이면 한국은 중국 시장 점유율을 일부 타협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 동맹에 미국의 편을 어느 정도 들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중국 짱깨들이 또 가만 안 있습니다. 이 짱깨들은 여러분 보복을 잘하는 나라죠. 아직 공산주의고 상당히 미친 나라입니다. 평온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나라의 정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독재죠. 그걸 위해서라는 무슨 짓이라도 할 나라죠. 대한민국 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지금도 알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 여러분 최첨단 경쟁에서 TSMC 대적할 유일한 기업이죠. 블룸버그는 TSMC와 삼성전자, 삼성전자 TSMC 이 두 나라 말고는
이 지금 현재 파운드리에서는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인텔이 뭐 깔짝거들 하더라도 단기간에 절대 못 올라오죠. 일단 국내 기업들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 어떤 선택을 낼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삼성전자는 미국에 대규모 투자 진행을 하려고 거의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이 정도 하는데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또 소외를 당하지는 않겠죠. 그 정도 투자까지 감안을 하고 있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여러분, 주가가 요동을 치고 꼭 기업의 펀더멘털 좋고 장사 잘할 겁니다. 올해 내년. 물론 메모리 업황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 스스로 잘 풀어야 되겠지만, 제가 이 정치적인 그런 얘기는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기업은 정치적인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여야 막론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정치적 이념으로 손해를 보거나 정치적인 이념으로 보복을 당하거나 중립적인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누가 잘했다 못했다 그런 얘기는 솔직히 하기도 싫습니다. 삼성전자 돈 잘 벌면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했다면 마땅히 거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겠지만, 일단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 자립과 이 국수주의, 내셔널리즘 지금 미쳐 있습니다. 국가가 못 도와줘서 안달릴 정도로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을 비판하기는 싫지만 지원이 너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삼성전자 말고 그 소부장 제도들도 있죠.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대한민국 팹리스 아주 영세합니다. 적극적인 지원. 향후 미래에는 이 반도체를 놓치게 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업 중에 삼성전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주주로서도 뭐 행복하지만, 일단 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각국이 내셔널리즘 한창입니다. 일단 반도체 내셔널리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반도체가 현대 산업의 그 어떻게 보면 편자의 못, 이 편자의 못이 뭔지 아시죠? 물론 반도체 핵심이나 설계, 제조 이 역량을 국가적으로 갖추자는 움직임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일단 편자의 못이 없어서 이 못 하나 때문에 전투에 나가서 이 나폴레옹처럼 망하는 거죠. 반도체 없이 미래 산업 그 경쟁도 어떻게 보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편자의 못이 없어서 존태에 패할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일단 여러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반도체 핵심 부품 이 서플라이 체인이죠. 이까지 재정비한다는 이 행정명령,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서울 수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좀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잘 초기차 기술로서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하고, 좀 더 대한민국 정부에서 아낌없는 지원, 지금 세계가 돌아가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나서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이 반도체와 관련된 업체들은 많습니다. 좀 더 각 나라에서 지금 미치듯이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일단 잘하는 기업은 더 잘하게끔 어느 정도 받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즐거운 주말. 삼성전자 터진다 이런 것보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 외교적인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잘하고 있지만 뭔가 또 고민이 있을 수도 있는 이러한 외교적인 문제에 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는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 또 삼성전자 주가 단 100원이라도 오를 수 있는 그러한 호재적인 내용으로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